막상 경찰서에 가면 조사를 하는 와중에 또는 조사를 하기 직전에 피의자 신문 받으신 거예요? 그치. 하면서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 지위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여원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여원의 간판 스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각자 분야에 있어서는 같은 법률가로서 또 동료로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형사 절차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일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 김환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여원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홍기용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상담하거나 이제 사건 진행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게 내가 앞으로 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 변호사님 통해서 형사 절차란 무엇이고 이 절차가 개시되면 끝에는 어디로 갑니다 라는 전반적인 절차를 한번 소상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신분의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사실 이 형사 절차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 절차에서 주로 이제 쓰이고 있는 용어, 특히 신분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 신분, 내가 어떤 지금 처지에 있는지를 단번에 캐치하실 수 있도록 이 신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의 절차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께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운 용어로 홍 변호사님께서 참고인이 누군지, 네. 피의자는 어떤 신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고소고발인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고소고발인은 수사기관에 타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수사가 개시가 될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피의자 조사로 진행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방금 그 피의자라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거는 수사기관에 한정된 이야기인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소인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까 모르겠는데 고소인 고발인이 있다면 그분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범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되는 사람이 피의자 혹은 피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아까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될 경우나 약식 기소를 할 경우엔 피고인이라고 명칭만 좀 약간 바뀌어요.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참고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참고인 같은 경우는 목격자 혹은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참고인 같은 경우는 고소인, 고소고발인이 특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근데 이 사실을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에 이분을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당사자를 수사기관이 칭하는 용어로 참고인이라고 용어를 칭할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참고인에 대해서 너무 이 의미나 어떤 그 다음에 로직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한 번에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사실 참고인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건, 그러니까 대부분 대포통장 사건이거든요. 내 통장에 돈을 넣고 다시 해외로 송출하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기획수사를 맡은 또는 고소고발을 받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통장의 어떤 그 경로, 송금 인출된 경로를 확인하다가
나를 특정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직접적으로 피의자로 혐의를 의심받는 자로 바로 간에 수사기관이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가 오자마자 이게 통장이 이렇게 쓰여서요. 참고인 신분으로 좀 조사를 받으셔야겠는데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썼던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면 조사를 하는 와중에 또는 조사를 하기 직전에 피의자 신분 받으신 거예요? 그치. 하면서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 지위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정말 억울하신 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는 나의 방어권을 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그런 피의자 신문은 제가 다음에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열이면 열 수사관 입장에서는 소위 짜증은 날 수 있을지언정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로 할까요? 그래서 다음 조사기일 예정하고 일단 돌아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의뢰인분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그냥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받았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참고인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피의자 조사라고 한다 그러면 수사관이 고지해야 되는 게 있다.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다. 그럼 진술 거부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런 용어를 쓰세요. 개개인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지 않아도 본인의 절대 불이익이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해서 조력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혼자 오셨으니까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딱 느낌이 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제가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곧바로 제가 변호인 선임을 할 테니까 이제 다음 기일에 저 피의자 조사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오셔라 라고 했더니 수사관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인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오셔서 한번 제가 도와드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홍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어서 저희 신분에 대한 용어 정리를 간략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한번 이 형사 절차 개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